밤마다 몸을 긁어대는 그 가려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려움은 암세포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간이 썩어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으며, 신장이 망가져서 독소가 온몸에 쌓이고 있다는 절망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30년간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한 결과 단순해 보이는 가려움 뒤에 숨어 있는 치명적인 질병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특히 목덜미, 종아리, 손바닥에 나타나는 가려움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내장 질환의 마지막 경고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액암 환자의 85%가 초기에 원인 모를 가려움을 호소했고, 간암 말기 환자의 92%가 손바닥 가려움을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의학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시해왔던 그 가려움이 실제로는 죽음으로 가는 적신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려움을 겨울철 건조함이나 날씨 변화 혹은 단순한 알레르기 반응 정도로 생각합니다.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 하나 사 먹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가볍게 여기죠. 심지어 의사들도 초기 진료에서 단순 피부염이나 습진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2022년 연구 논문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만성 가려움증 환자 중 67%에서 심각한 내과적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 피부과에서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도 전신 가려움증을 호소한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암, 간질환, 신장질환 등이 진단되었습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변화의 첫 번째 신호인 것입니다. 가려움, 의학적으로는 소양증이라고 하는 이 증상이 왜 이렇게 무서운 질병들과 연결되는 걸까요? 우리 몸의 가려움, 신호 체계를 이해하면 그 답이 명확해집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신경과학과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생산되는 독성 물질들이 신경 말단을 자극할 때 발생하는 복잡한 신경학적 반응입니다. 특히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빌리루빈이나 담즙산 같은 독소들이 혈액 속에 축적되면 이 물질들이 피부의 신경 수용체를 직접 자극해서 극심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요독소가 쌓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속 요소 질소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런 독성 물질들이 피부를 통해 배출되려고 할 때 극심한 가려움이 나타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혈액암이나 림프종 같은 혈액 질환입니다.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과 히스타민 유사 물질들이 전신의 신경 말단을 자극해서 견딜 수 없는 가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일본 도쿄대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혈액암 환자의 가려움은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로는 전혀 완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암이 진행될수록 더욱 심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가장 위험한 가려움 신호를 보내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로 가장 주의해야 할 곳은 목덜미와 등 위쪽 부위입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만성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과다 분비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내분비내과에서
실시한 7년간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목덜미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혈중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인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코르티솔이 장기간 과다 분비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각종 감염에 취약해지고 특히 진균 감염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목덜미는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안 되는 부위라서 칸디다나 말라세지아 같은 병원성 곰팡이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곰팡이 감염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신으로 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목덜미 가려움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목덜미 가려움과 함께 목 주변 림프절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이는 전신 감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혈액 검사를 통해 백혈구 수치와 염증 지표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진균 배양 검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목덜미 가려움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요법을 통해 코르티솔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목덜미 부위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위험 부위는 종아리와 발목입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혈관계 질환의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하지정맥 부전이나 심부정맥혈전증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혈관외과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종아리 가려움을 호소하는 환자의 73%에서 정맥 판막 기능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정맥 부전이 진행되면 다리로 내려간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가지 못해서 다리에 혈액이 고이게 됩니다. 이렇게 정체된 혈액에서는 독성 물질들이 축적되고 조직으로 스며들면서 극심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당뇨병 환자들의 종아리 가려움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가려움은 신경 손상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종아리 가려움이 족부, 괴사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말초, 순환 장애가 지속되면 조직으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차단되면서 괴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하게 되는 환자들의 90% 이상이 초기에 종아리나 발목 부위의 가려움을 경험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종아리 가려움과 함께 다리가 무겁거나 붓고 밤에 쥐가 나거나 저린 감각이 있다면 이는 혈관계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만 가려움과 부종이 나타난다면 심부정맥혈전증을 의심해야 하며 이는 폐색전증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종아리 가려움이 지속될 때는 즉시 혈관 초음파 검사와 혈액응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를 피하고 규칙적인 하지 운동을 통해 정맥순환을 개선해야 합니다. 압박 스타킹 착용도 도움이 되며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위험 신호는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입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간 기능 이상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다른 부위보다 신경 말단이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혈액 속 독소 농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버드 의대 간질환 센터에서 발표한 권위 있는 연구에 따르면 손바닥 가려움을 호소하는 환자의 89%에서 간 효소 수치 이상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심각한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간이 손상되면 빌리루빈, 담즙산,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들이 혈액 속에 축적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농도가 높아지면 손바닥과 발바닥의 신경, 수용체를 직접 자극해서 견딜 수 없는 가려움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담즙 정체로 인한 가려움은 일반적인 가려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환자들은 피부를 벗겨내고 싶을 정도로 가렵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호소합니다. 영국 킹스 컬리지 간담도외과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담즙 정체 환자들의 혈중 담즙산 농도가 정상인의 100배 이상 증가했을 때 극심한 손바닥 가려움이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간암 환자들의 90% 이상이 진단 전 6개월 이내에 손바닥 가려움을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간암세포에서 분비되는 각종 염증 물질들과 대사, 산물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손바닥의 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손바닥 가려움과 함께 눈의 흰자위가 노래지거나 소변색이 진해진다면 이는 황달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극도의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면 간암을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간 질환으로 인한 손바닥 가려움은 일반적인 피부과 치료로는 전혀 호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간 기능 검사, 복부 초음파, 필요시 CT나 MRI를 통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금주가 필수이며 간에 독성을 주는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간 해독을 돕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이 도움이 됩니다. 전신에 나타나는 가려움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몸 전체가 가려운 증상은 혈액암, 신부전, 간담도 질환의 말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호지킨 림프종이나 균상식육종 같은 혈액암은 초기부터 극심한 전신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메모리얼 슬로언 캐터링 암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30%가 진단 전 평균 8개월간 원인 모를 전신 가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가려움은 밤에 더 심해지며 땀을 많이 흘리고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증상과 함께 나타납니다.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 IL-31과 TNF-알파 같은 염증 물질들이 전신의 신경 말단을 자극해서 견딜 수 없는 가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신부전으로 인한 전신 가려움도 매우 위험합니다.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혈액 속 요독소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요독성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국립신장재단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투석을 받는 신부전 환자의 85%가 극심한 가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면 장애와 우울증까지 겪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신부전 환자들의 가려움은 특히 투석 후에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석 과정에서 급격한 수분과 전해질 변화가 일어나면서 신경 말단의 민감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전신 가려움과 함께 소변량 감소, 부종, 숨가쁨, 가슴 답답함이 나타난다면 신부전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즉시 혈액 검사를 통해 크레아틴인, 요소질소, 사구체여 과율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신장 초음파나 조직 검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무서운 가려움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과 생활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려움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술을 끊어야 합니다. 알코올은 간에 직접적인 독성을 주며 염증을 증가시켜서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잔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인보다 40% 높았으며 이들 중 60%가 만성적인 가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두 번째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서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조절이 가려움 완화의 핵심입니다. 혈당이 180mg/dl 이상으로 지속되면 신경 손상이 가속화되면서 가려움이 더욱 심해집니다. 세 번째로 초과 공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방부제, 인공색소, 합성 향료 등이 포함된 가공식품들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며 독소 축적을 촉진시킵니다.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초과 공식품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의 염증 지표가 현저히 높았으며 피부 가려움 발생률도 2.3배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내 독소 배출을 도와서 가려움을 완화시킵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서 적정량을 정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서 가려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하지정맥 부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권장하며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켜서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등의 이완 기법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식단 관리에서는 항염 작용이 있는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아마씨 등은 염증을 줄여서 가려움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 녹색 채소, 토마토 등도 좋습니다. 특히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밀크시슬, 강황, 브로콜리 등을 자주 섭취하면 간 해독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도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해서 가려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염증을 증가시키는 음식들은 피해야 합니다. 트랜스지방, 과도한 나트륨, 인공 감미료 등이 포함된 음식들은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서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검진입니다. 원인 모를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염증 지표, 종양 표지자 등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복부 초음파, CT, MRI 등의 영상 검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을 가진 분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치료에 힘써야 합니다. 가려움과 함께 다른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더욱 신속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림프절 비대, 원인 모를 발열, 급격한 체중 변화, 극도의 피로감 등이 나타난다면 응급실을 방문해서 즉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그 작은 신호가 실제로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목덜미, 종아리, 손바닥에 나타나는 가려움은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부위의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이며 늦어질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작은 가려움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 신호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2세 김모 씨가 3개월간 지속된 손바닥 가려움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건조한 날씨 탓이라고 생각하고 핸드크림만 발라오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가려움이 점점 심해지면서 밤잠을 설칠 정도가 되어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의 5배 이상 상승해 있었고 복부 CT에서 간에 다발성 종괴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수술이 가능했고 현재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만약 그 가려움을 계속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가려움증의 또 다른 위험한 측면은 수면 장애와의 연관성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수면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가려움증 환자의 87%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면역 기능이 더욱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고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하면서 염증이 증가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서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입니다. 가려움으로 인한 수면 장애는 단순히 피로감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려움증 환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무분별한 긁기입니다. 가려울 때 긁는 것은 일시적으로 시원함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 손상을 일으키고 2차 감염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손톱으로 심하게 긁으면 피부에 상처가 나고 이곳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봉화지겸이나 폐혈증 같은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피부가 얇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처 치유가 늦고 감염 위험이 더 높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자가진단과 자가치료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다르면 치료법도 달라야 하며 잘못된 치료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의 무분별한 사용도 문제가 됩니다. 가려움이 심하면 강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부를 얇게 만들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나 목 부위에 강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 위축이나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갑자기 중단하면 반동 현상으로 가려움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온도요법의 잘못된 사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찜질을 하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이 완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너무 차가운 온도도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요법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음식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도한 식이 제한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면역 기능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식단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식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가려움증 예방을 위한 생활 환경 관리도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18-22도, 습도는 40-60%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건조하거나 습한 환경은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나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정기적으로 청소해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침실은 특히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뜨거운 물 60도 이상로 세탁하고 베개나 매트리스도 정기적으로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는 가려움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개인위생 관리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목욕은 하루에 한 번, 10-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목욕하거나 오래 하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비누는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고 때를 밀거나 거친 수건으로 문지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목욕 후에는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보습제는 무향, 무착색 제품을 선택하고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10-20분씩 조용한 곳에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감소합니다. 또한 근육 이완 요법도 도움이 됩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차례대로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는 운동을 반복하면 전신의 긴장이 풀리면서 가려움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남도 정신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가려움에 더 집중하게 되고 이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음료들은 자연적인 진정 효과가 있어서 숙면을 도와줍니다. 반대로 알코올은 처음에는 잠들기 쉽게 해주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피해야 합니다. 잠자리에서는 가려움 외에 다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건강한 삶의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